그러니까 지금의 사이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금리를 늦게 올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아요. 그 내용 자체가 분명히 맞긴 한데 문제는 이 싸움에 시발점을 걸어준 놈들이 바로 일본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동을 건 사람들이 일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시동을 걸면서 다른 쪽 나라들이 영향을 받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아시아 증시가 급락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급락을 맞고 주간장이 급락을 맞으니까 프리마켓 시장에서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쪽에 있는 선물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현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을 맞고 그 부분들이 야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이클.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8월 6일 화요일 현재시간 오전 11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의 온도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잘 따라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요. 시장이 등락이 커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전개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어려움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에 대한 인식을 자칫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033포인트 하락한, 제가 웬만큼 빠지고 웬만큼 올라서는 급등, 폭등, 폭락 이런 단어 잘 안 쓰거든요. 제가 스타일이 그런 것도 있고, 주가라는 것을 뭐 1-2% 움직인 거를 폭등, 폭락 이렇게 말하면, 증시 얘기할 때 증시를 기본적으로 뭐 1-2%는 매일 움직이는 포인트 수인데 맨날 폭등락했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뭐 어제는 말 그대로 그냥 폭락했습니다. 단어 자체를 폭락이라고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폭락해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이미 앞서서 아시아 증시에서 영향받았던 내용들과 대동소이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관련 내용에 의한 조정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고, 이제 관건은 얼마나 잘 버티느냐였는데 결과적으로 잘 버티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잘 버티지 못했고 무거운 환경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도 3.43%, 576포인트, S&P 500도 3% 정도 조정 마감했는데, 방금 지금 S&P 500과 나스닥 차트를 보면 깜짝 놀랐죠? 이렇게 급등락을 했고 폭락을 했는데도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프리마켓 아시아 증시가 열려 있었던 구간에서 급락했던 부분이 개장을 하면서 본장 구간에서 다수 회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완화적인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완화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제외하고 나면 여전히 하방 압력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좀 없었습니다. 다만 다소 우리가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급락한 뒤에 한번 재반등을 하는 이 구간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근데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장이 안 좋을 때 쓰는 표현인데, 아직 제가 볼 때 나쁘다 좋다라고 너무 선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일 거냐 이건데, 일단 지금의 이제 하락의 스타트를 누가 끌었는지를 먼저 좀 계속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제 뭐 진짜 이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제 뭐 고객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까지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벽까지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상 4일 전 영상인가 3일 전 영상을 보면 제가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먼저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다우지수의 하락을 볼 때 니케이랑 좀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니케이랑 비교할 때 보면 이 구간인데, 7월 31일 말일날 니케이가 반등을 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엔캐리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는 소리 나오면서 니케이 주가가 첫 번째로 하락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니케이가 지금 보시면 캔들이 하나, 둘, 세 개인데 먼저 세 개를 먼저 떨궜고 다우지수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따라오면서 세 번째 조정을 받고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개장을 해서 급반전 중에 있는데 니케이가 급반등을 하면서 양봉을 띄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양상 자체가 니케이가 조금 빨라요. 근데 그 얘기는 왜 그러는지는 아시죠? 니케이가 강해서도 아니고 니케이가 대장이라서가 아니고 니케이가 먼저,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금리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금리를 먼저 자극을 했기 때문에 먼저 일본 쪽에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고 일본 쪽에 자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양상이 지금처럼 나타나고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얘기가 연준에서 금리를 너무 늦게 인하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주가에 부하가 걸리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사이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금리를 늦게 올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아요. 그 내용 자체가 분명히 맞긴 한데 문제는 이 싸움에 시발점을 걸어준 놈들이 바로 일본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동을 건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시동을 걸면서 다른 쪽 나라들이 영향을 받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아시아 증시가 급락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급락을 맞고 주간장이 급락을 맞으니까 프리마켓 시장에서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쪽에 있는 선물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현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을 맞고 그 부분들이 야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사이클의 시발점은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주가 양상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단 일본 자체는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죠. 니케이 같은 경우는 급락세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금 다른 쪽 나라들은 뺨을 칩니다. 뺨을 쳐요. 왜 뺨을 치냐? 얘가 지금 빠진 자리가 어디냐고 하면 정말 골치 아프게 빠진 거예요. 일본처럼 주가가 빠지면 이거는 정말 이게 잃어버린 20년, 이게 30년 다시 얘기될 정도 판인데 2014년도에 주가도 아니고 2023년도에 하반기 4분기 때 구간의 주가를 단 3일 만에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이 구간대를. 그러니까 지금 이 여파가 다른 쪽들도 같이 파장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문제죠. 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지금도 금리가 굉장히 싸지만 일본이 싼 금리에서 자금을 조달했던 사람들이 그 자금들을 어디로 갔죠? 나스닥으로 갔었단 말이죠. 빅테크 쪽으로 갔었단 말이죠. 뭐 대표적으로 손정이라는 사람도 있으시죠. 우리 손 회장님도 계신데 그런 분들처럼 자금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자금들이 다시 금리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충격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 대비해서 일본의 충격이 컸고 그 일본의 여파에 따라서 다른 쪽의 주가들의 움직임들이 동반되어지고 있는 게 현재의 순수한 사이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에서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고스란히 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그걸 흐름을 이어받고 조정을 받은 단계 그리고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물론 기술주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좋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가가 하락할 때 이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훼손됐느냐 안 됐느냐인데 사실 아직 기술주 쪽에서 기대치만큼은 아니겠지만 펀더멘털이 훼손됐다고 말할 정도의 또 악화된 상황이 아닌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일단 버티긴 버텼는데 이 버팀 자체를 저는 아직 온전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니케이가 지금 10% 가까이, 아까 10%가 올랐었고 지금 9%대가 오르고 있고요. 뭐 지금 8, 9%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12%대를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0%, 그러니까 어제 하락분의 90%를 다 되돌려놨죠. 어제 하락분의 90%를 다 되돌려놨어요. 그럼 지금 이 파동을 진짜라고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가 지금 숙제인 거예요. 다시 지금 이제 숙제는 뭐냐면 현재 이루어진 파동이 진짜냐 가짜냐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 저도 그 구분 자체는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가가 어저께 워낙 그 역대급의 폭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역대급인 폭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타날 수 있는 반등은 어떻게 보면 아주 흔히 말하는 기술적인 반등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데드캣 바운스 하는데 데드캣 바운스는 시장이 약세장이라 굳혀질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표현까지 쓰는 거는 너무 시장의 방향성을 단정지어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냥 단순하게 낙폭가대로 인한 기술적인 반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하면 기술적 반등의 기준은 보통 하락을 100이라고 잡으면 보통 50% 정도, 50 정도를 되돌리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가 됐을 때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지금처럼 70에서 80% 이상까지 되돌리면 이건 추세 원복이라고도 보거든요. 추세 원복. 추세를 되돌렸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의 위치가 이만큼 되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추세 원복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다른 날보다 또 빨리 찍어드린 이유가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면 환호를 또 할 겁니다. 지금 또 환호를 해요. 뭐 온탕 냉탕의 증시 뭐 급등했으니까 뭐 얘 다시 간다 가즈아 막 또 이런 분위기 또 조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제 낙폭이 역대급으로 컸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적인 반등은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수준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오후장이 승부처가 될 거예요. 다른 시간보다는 오후장이 승부처가 될 거고 오후장이 이 상태를 지켜낼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주가는 반등세를 계속 타고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부러져 버리면 또는 상승분을 오후장의 경계성 매물로 인해서 반납을 해버리게 되면 아마 그 상승의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꺾여버리면 주가의 하중이 상당히 강하게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렸던 반등이잖아요. 기다렸던 반등인데 기다렸던 반등이 나오자마자 바로 대받아쳐서 무너져 버리면 시장의 심리가 급격하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브리핑 자료를 넘겨드릴 때도 설명드렸던 것이 지금 반등한다고 하여서 이것을 결정지어서 보기보다는 이틀 정도를 보는 게 좋겠다. 어제 기준자. 그러면 오늘과 내일 정도를 보는 것이 좋고 여기서 기준점이 잡힌다고 하면 가격의 중심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추세가 되돌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계 자체는 일단 워낙 수직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수직 낙하를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이상은 없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N자형 파동, 역N자형 파동을 맞고 이게 N자형이지 않습니까? 역N자형 파동을 맞아버리면 이거는 골치 아픈 파동이 될 수 있다라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일본 증시는 아직 탄력도가 좀 있어서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매매할 때 보면 국내 증시장의 기준점을 많이 놓고 갔는데 딱 보시면 지금 그 모양인데 급락, 급반등, 20 역N자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이드카 걸리든 말든 지금 여기서 치고 올려버리고 난 뒤에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 자체를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수급의 모양새가 굉장히 좋을 텐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종합주가지수가 7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종합주가지수가 75포인트가 올랐고 3%가 올랐는데요. 지금 거래소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197억을 팔고 있고 개인이 226억을 팔고 있고 기관이 363억을 살고 있는데 3%가 움직이고 있어요. 보통 이 정도의 수급이 움직이면 지수가 0.2%도 못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반등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단기 낙폭과대가 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돈이 안 들어오면 그 돈이 멈춘다는 거죠. 돈이 안 들어오면 그 힘이 꺾인다는 거죠.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추세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염두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 주가가 좋냐 나쁘냐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대신 지금 장기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무슨 얘기냐? 과연 이것을 저점으로 형성하고 다음 레벨링으로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가가 추세 하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데드캣 바운스였는지를 우리가 심도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현 이치에 대해서 저가적인 접근은 무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뒷골이 계속 간질간질하거든요. 뒷골이 계속 간질간질한데 지금 뉴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있는 뉴스를 기반으로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만 지금 중동 쪽에 대한 이 부분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근데 워낙 중동 쪽의 내용들이 이 반땅,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쪽, 헤즈볼라 이쪽 싸움은 지난 2, 3개월 동안 계속 좀 말장난처럼 움직였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움직일 것 같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떨어졌는데도 뭐 이슈가 없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거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이게 분위기가 더 나빠지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을 때는 안 좋은 소식을 좀 들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수가 있는데, 이게 나쁠 때는 나쁜 얘기를 들으면 그 시장이 충격을 받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좀 조심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측면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장 이제부터고요. 오후장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어제 패닉이 좀 심했습니다. 시장이 어려우니까 떠나라, 좀 쉬어라 라는 얘기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언제 일하겠습니까? 시장이 어려워도 어려운 대로 받아들이고 싸워야 될 구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 잃지 아니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시장에 좀 집중해서 기회를 포착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황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세한 송 대표였습니다.